한국은행이 8월 24일 5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한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8월 24일 5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 계속 동결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통화정책 방향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수준인 3.5%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경제 시스템을 한번 본다면 세계 경제는 금리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회복세가 약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걸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 중국 경제의 정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9월 달에 미국의 FOMC 발표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둔화 현상과 함께 지금 미국의 장단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는 4.3%까지 지금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경제 시스템을 본다면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고용 쪽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개선되었다라가 아니라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달의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중국 경제 향방, 국내 파급 영향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경제 시스템으로 본다면 고용은 조금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가 좀 둔화됨에 따라 취업자 수가 지금 축소되고 있고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수출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취업자 수는 계속 축소되고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영향들은 중국 경제 영향에 좀 어느 정도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 리오프닝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다시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수출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급격히 금리 인상이 다시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에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둔화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과정에 국제 유가의 기저효과로서 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개인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에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2.3%로 낮아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대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서 연말까지는 3% 내외로 등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금년 중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결을 한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은행 부분이 아니라 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상승 추세로 안정적으로 지금 연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되고 가격도 상승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거다. 그리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거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안정하겠다가 아니라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거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 목표 수준 자체가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2.3%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목표치 2%대로 진입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3% 내외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그 전망한 전망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 좀 더 유의해서 정책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2022년 상반기 수준에서는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WTI 기준에서 배럴당 거의 100달러 수준까지 넘어갔고, 상반기 수준에 약 120달러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서 엄청나게 낮아졌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변동성이 가장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3.3%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그런 기저효과를 제외하고서도 결국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기적 시기에서 봤을 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질 여지가 있죠. 하반기에서는 WTI 기준에서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금융 안정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채권에 투자했던 은행권들의 투자 손실로 이어졌고, 또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약해지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제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피치, S&P에서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미분양 사태 영향으로 인해서 부실 채권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한 시스템이 또 국내 경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의,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보다는 금융 시스템에 먼저 유의해서 정책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런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겠다. 그 긴축은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기준금리도 동결이 될 가능성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는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로 아마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수요층들이 또 시장, 자산시장으로 다시 나와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